Show yourself cleared and off duty.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이건 정말 상상조차 안 되는 일이에요. 여기 넷플릭스에서 한국 영화를 보고 충격에 빠진 한 여성이 있습니다.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블레빈스 중학교에서 스쿨폴리스로 근무하고 있는 제니퍼입니다. 혹시 스쿨폴리스라는 직업을 들어보셨나요? 스쿨폴리스는 스쿨 리소스 오퍼서즈라고 불리는데 학교 안전을 책임지는 특별한 경찰이에요. 그냥 미국의 학교 경찰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미국 전체 공립 중 고등학교의 68%가 저희 같은 스쿨폴리스를 배치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약 2만 5천 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 편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1999년에 있었던 콜럼바인 고교 총기 사건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900여 발의 총알이 난사되면서 13명이 죽고 23명이 다쳤죠. 정말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스쿨폴리스의 역할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정말 다양해요. 학교를 순찰하고 학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수사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랍니다. 때로는 학생들의 상담자이자 멘토 역할도 해요. 마약이나 범죄를 예방하고 때로는 자살을 막기도 하죠. 즉 학교와 관련된 모든 안전 문제를 책임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 하루 일과는 보통 이렇게 시작돼요.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해서 교문 앞에 서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이때 학생들의 표정이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죠. 혹시 문제가 있어 보이는 학생이 있으면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수업 시간에는 학교 곳곳을 순찰해요. 복도, 화장실, 급식실 등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불법적인 행동이나 폭력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죠. 때로는 수업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법률이나 안전에 대해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교육은 학생들이 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점심시간에는 급식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이때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필요하다면 조언을 해줍니다. 때로는 전문 상담사나 교사와 연계해 주기도 해요. 학생들의 작은 고민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문제가 나중에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방과 후에는 학교 주변을 순찰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켜보죠. 또한 학교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나 운동 경기에도 참석해 안전을 책임집니다. 이런 행사들은 학생들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렇듯 제 일이 쉽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 스쿨폴리스의 약 91%가 무장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저도 총기를 소지하고 있고 수갑 같은 구속도구도 가지고 다닙니다. 하지만 이런 도구들은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요. 저희의 목표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지 위협하는 게 아니니까요. 가장 어려운 점은 학생들의 신뢰를 얻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는 학생들도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걸 알아주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해요. 이럴 때 제 직업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있어요. 폭력 사건을 목격했을 때와 약물 중독에 빠진 학생을 발견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여기 있어서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를 다독이죠. 특히 제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학생들을 볼 때면 정말 뿌듯합니다. 제 일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죠. 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나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제 일의 본질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위험할 때도 있지만 학생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면 이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스쿨폴리스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찬 순간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예요. 처음에는 문제아로 낙인 찍혔던 학생이 점차 바른 길로 돌아오는 걸 보면 정말 감동적이죠.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이에요.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때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죠. 이런 노력들이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어요. 물론 이 직업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큰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떠올려 봅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였죠. 그 생각을 하면 다시 힘이 나요. 어느 날 점심시간 평소와 다름없이 급식실을 순찰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한 공간이었죠. 그때 문득 한 구석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훌쩍이는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지만
분명 누군가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니 한 여학생이 고개를 숙이고 혼자 울고 있었어요. 그 학생이 바로 한국계 미국인 학생 애슐리였습니다. 동양인이지만 평소에 밝고 활발한 모습이었던 애슐리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아팠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에는 대답을 망설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애슐리가 고개를 들고 눈물 젖은 얼굴로 입을 열었죠. 인종차별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학교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죠. 애슐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몇몇 학생들이 그녀의 한국계 배경을 가지고 놀림거리로 삼았더라고요. 심지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해요. 이런 말을 듣고 어떤 아이가 상처받지 않겠어요? 게다가 애슐리는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말이죠. 그 아이에게 이곳이 바로 너희 나라인데 말이에요. 저는 애슐리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애슐리, 내가 겪은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꼭 막을게라고 말해주었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교장 선생님과 상담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가해 학생들에게는 적절한 징계와 함께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죠. 또한 전교생을 대상으로 문화 다양성에 대한 특별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저는 애슐리와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녀의 한국 문화에 대해 듣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음식, 명절 풍습, K-팝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애슐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그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니퍼, 이제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슐리의 모습에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슐리가 제게 말했어요. 제니퍼, 경찰 일이 정말 스트레스 많죠? 제가 추천해드릴 만한 게 있어요. 그러더니 넷플릭스의 한국 영화 무도실무관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학생이 추천해준 한국 영화라 큰 기대 없이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걸요? 저는 영화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어요. 한국 영화 무도실무관은 한국의 특별한 경찰인 무도실무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들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영화 속 주인공들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끈기 있게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죠. 한국 영화 무도실무관은 시원시원하고 빠른 전개로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형지물과 설정에 적합하게 무술을 적재적소로 활용한 액션 연출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거기에 한국 특유의 친근하고 유쾌한 유머,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도 영화의 매력을 한층 더해줬죠. 특히 입체적인 면모를 매력적으로 살린 주연 캐릭터들과 이와 반대되는 악독한 악역들의 대비가 극의 재미를 더해줬어요. 영화 속 주인공을 단순히 킬링타임용 액션으로 대체하지 않고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이해하고 표현하려고 했던 모습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제가 스쿨폴리스로서 학생들을 대할 때의 태도와 느끼는 고충이 비슷하다고 느꼈죠. 단순히 규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결과적으로 무도실무관은 오락 영화로서 깔끔하고 재밌게 본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 덕분에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 애슐리의 추천이 정말 고마웠죠. 영화를 본 후 저는 애슐리에게 감상평을 전했어요. 애슐리, 내가 추천해준 영화 정말 재미있더라. 한국 영화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 그 말을 들은 애슐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제니퍼가 영화를 좋아할 줄 알았어요 하며 기뻐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한국의 무도실무관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미국에도 보호관찰관이라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직종이 있었습니다. 둘 다 범죄자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꽤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국의 무도실무관들의 일상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한국의 무도실무관들은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직접 현장에 출동한다고 합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술 실력이에요. 한국의 무도실무관들은 이름 그대로 무도 실력이 뛰어나야 해요. 태권도, 유도, 검도 등의 무술에서 3단 이상의 실력을 갖춰야 하죠. 이런 높은 수준의 무술 실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도실무관들이 위험한 상황에 더 자주 직접적으로 노출되며 이럴 때 자신을 방어하고 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미국의 보호관찰관과의 차이점을 크게 느꼈답니다. 미국의 보호관찰관들도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기본적인 자기방어 기술을 배우긴 하지만 한국의 무도실무관처럼 전문적인 무술 실력까지는 요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보호관찰관들은
기본적인 체포 기술만 익히면 되죠. 또 다른 차이점은 업무 범위예요. 한국의 무도실무관들은 전자발찌 착용자들을 직접 관리하고 문제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했습니다. 그에 비해 미국의 보호관찰관들은 주로 정기적인 면담과 보고서 작성, 그리고 재활 프로그램 연계 등의 업무를 맡고 있죠. 물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에 연락을 취하긴 하지만 한국의 무도실무관처럼 직접 현장에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미국의 시스템과는 꽤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을 알게 되니 미국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미국의 방식이 최선일까? 한국의 시스템에서 배울 점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주인공 무도실무관이 위험에 처한 소녀를 구하는 장면이었죠. 그 장면을 보면서 문득 애슐리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애슐리가 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를 떠올렸다고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무도실무관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보호자이자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위험에 처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도 돌보지 않고 뛰어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저 또한 단순히 학교의 규율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애슐리가 인종차별로 힘들어할 때 제가 그녀를 위해 나섰던 것처럼 말이죠. 아마도 애슐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제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단순히 규칙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안전과 희망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어요.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무도실무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영화 무도실무관을 본 후 저는 한국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구글과 유튜브를 통해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의 모습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한국은 제가 막연히 생각해왔던 것 그 이상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한국의 뛰어난 치안 수준이었어요. 특히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부분이 인상 깊었죠. 한국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후에 집으로 귀가한다는 거예요.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방과 후 활동도 되도록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밤늦게까지 학교에 있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것만 봐도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었죠. 게다가 한국에서는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도 편하게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말이죠. 미국에서는 밤에 거리를 걷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니 정말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많은 CCTV가 있어서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 거리마다 밝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밤에도 마치 낮처럼 밝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환경이 범죄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도 많은 55,200개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24시간 편의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밤에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니 한국의 생활 모습이 정말 궁금해졌어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밤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24시간 편의점에서는 어떤 것들을 살 수 있는지 등이요. 그래서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죠. 유튜브에서 한국의 문화에 대한 영상을 몇 개 봤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카페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심지어 새벽에 운동을 하러 가는 안전하고 편안한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이런 모습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안전한 환경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운행하는 지하철과 버스 덕분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다고 해요. 심지어 늦은 밤에 택시를 타는 것도 안전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한국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한국의 안전한 환경을 보면서 저는 미국의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문화와 사회 구조의 차이가 있겠지만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 주변에 더 많은 가로등을 설치하고 CCTV를 늘리는 것은 어떨까요? 또 학생들이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교장 선생님과 다른 교직원들에게 제안해 봤어요. 처음에는 조금 놀라는 눈치셨지만 한국의 사례를 들려드리니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또한 이런 한국의 모습을 학생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어졌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와 시스템을 알아가는 것이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지역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런 모습을 알게 되면서 저는 안전이란 단순히 범죄를 예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안전한 환경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 전체를 더욱 활기차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제 저는 스쿨폴리스로서 단순히 학교 내의 규율을 지키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좋은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학교와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미국도 한국처럼 안전하고 활기찬 곳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거예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날까지 말이죠. 한국 영화 무도실무관을 보고 나서 저는 제 직업인 스쿨폴리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영화 속 주인공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죠.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사실 스쿨폴리스라는 직업은 때로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학생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죠.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이 영화를 계기로 저는 제 업무 방식을 조금 바꿔보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학교 규칙을 어긴 학생을 만났을 때 바로 벌을 주는 대신 그 학생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니?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했어요. 놀랍게도 이런 접근 방식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물론 모든 경우에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학생들과의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제게 새로운 목표를 갖게 해주었어요. 바로 우리 학교를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영화 속 무도실무관들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저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학교 안전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교장 선생님과 다른 교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학교 곳곳에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있죠.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강화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안전 시스템에서 배운 점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답니다. 이런 변화들을 통해 우리 학교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하고 서로를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 기쁩니다. 이런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된 영화 무도실무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도 이 영화를 꼭 한번 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액션 영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우리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에요. 한국 콘텐츠의 매력은 단순히 재미있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과 사회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몰랐던 세상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콘텐츠를 찾아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운 점들을 제 일상과 업무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추천해주고 싶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추천을 통해 더 많은 한국 콘텐츠를 즐기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른 문화의 콘텐츠를 통해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영화 무도실무관을 보고 한국 콘텐츠에 감동을 받은 제니퍼의 사연 어떠셨나요? 제니퍼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